여러분, 그림 그릴 때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 이렇게 지루하지? 잘 그리고 싶은데 흥미를 못 붙이겠어.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설레고 막 잘 될 것 같았는데 조금만 해보다 보면 이게 맞나 싶고 스케치북을 덮고 싶은 날도 있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재미가 없으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든 재밌어야만 계속 손이 가고 자연스럽게 실력도 늘 수 있겠죠. 그림을 시작하고 싶은데 재밌게 시작해보고 싶다. 열심히 해야지 해보지만 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하나씩 적용해보세요. 저도 가끔 게을러질 때, 변화가 필요할 때 다시 보고 실행하기 위해서 4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것을 그려라.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 흔히 이런 말을 듣죠. 정육면체부터 시작해라. 사과를 제대로 그려야 한다. 물론 기초 연습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재미를 빼앗는 순간 그림은 그냥 힘든 숙제가 돼버립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동물? 꽃? 돈이라고요? 저도요. 아니면 아이돌, 캐릭터, 카페, 음식, 여행? 요즘 가장 좋아하는 걸 떠올리고 그걸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행동심리학에서는 개인화된 흥미가 인간의 동기를 강하게 자극한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뇌가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고 몰입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동기는 크게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나뉘는데, 내재적 동기는 외부 보상이 아니라 내가 그 자체로 즐거워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지는 동기를 말해요. 개인화된 흥미, 즉 내가 좋아하는 건 이 내재적 동기와 연결되는데요. 수많은 동기부여 이론 중에 가장 널리 인정되는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가 있을 때 새로운 지식을 가장 많이 배우고 통합시킬 수 있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끈기를 갖고 새로운 돌파구도 찾고 결국엔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듣기 싫은 과목을 억지로 들었을 때 떠올려보면 이 내재적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흥미를 못 느끼고 점수가 늘지 않았던 거라 볼 수 있죠. 전 수학이 정말 싫었어요. 해도 재미가 없어. 책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을 쓴 저자인 유명한 작가 오스틴 클레온이 이런 말을 했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라. 좋아하는 걸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고 반복하고 지속하게 되고, 그럼 저절로 성장과 동시에 나만의 표현 방식과 스타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좋아하는 거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실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아하는 걸 그리세요. 그러면서 기초 연습도 병행하면 돼요.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그리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초는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바탕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초를 익히면서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적용해서 그려보세요. 두 번째, 새로운 도구를 써라. 여러분, 혹시 지금 매일 같은 종이, 같은 연필이나 펜만 쓰면서 그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익숙한 도구가 엄청난 안정감을 주긴 하지만 가끔은 새로운 재료를 써보는 게 그림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우리는 취미로 편하게 그리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갑자기 장르를 바꾼다기보다는 라이너 펜 대신 볼펜을 써보기도 하고, 볼펜 똥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는 거죠. 또 검정색 대신 빨간색 또는 파란색 펜만 쓰거나 아니면 까만 종이에 흰색 펜으로만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는 거죠. 오늘은 먼저 펜으로 스케치를 하고 위에 연필을 덧대보기도 하고요. 결이 거친 종이, 매끈한 종이, 이렇게 종이도 바꿔보고 붓펜만 사용해서 과감하게 그림을 그려보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도구만 간단히 바꿔도 그림의 결과물뿐 아니라 과정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생각의 틀이 바뀌고 창의성이 팍팍 자극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릴 때 붓펜만 좀 쓰다가 우리 필기 많이 하던 파인테크 펜 아시나요? 그걸로 이제 에스키스를 했는데 이 섬세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펜화에 눈을 떴고, 또 유튜브 촬영하면서도 저는 종이를 계속 바꾸면서 그리고 있거든요.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또 재료를 사러 화방이나 교보문고 핫트렉스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고 재밌지 않나요? 오늘 돈 쓰러
쓰러 간다 하는 느낌으로 가서 새로 나온 펜도 사보고 언제 쓸진 몰라도 예쁜 문진이나 막 집게 같은 것도 하나씩 사봐요. 그럼 그 자체로 다음에 그림 그릴 때 한번 써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도구를 써보는 건 단순히 재료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신선함이 바로 그림이 다시 재밌어지는 순간일 것 같아요. 결과물이 어찌됐든 과정에서 얻는 재미가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은 한번 다른 도구로 드로잉 꼭 해보세요. 세 번째, 셀프 칭찬하기. 그림 그릴 때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내 그림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점에만 좀 집중하면서 잘한 부분을 놓치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 흥미가 떨어지고 지속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동기부여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칭찬할 때 뇌가 실제로 보상을 받은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경과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심리학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요. 긍정적인 자기대화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며 더 큰 성취를 이끌어내는 자극제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와, 오늘은 선이 좀 깔끔하다 라고 스스로 칭찬하면 뇌는 이 말을 진짜 보상처럼 받아들여요. 이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진짜 많이 나온대요. 이 뇌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경험이 다음번 그림을 그릴 때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칭찬할 부분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준 습관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매일 저녁 자신이 잘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연구를 했더니 한 달 뒤에 실험자들의 동기와 성취도가 굉장히 상승했대요. 단순히 잘한 걸 적는 것만으로도 뇌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 또 긍정적인 감정이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걸 도와서 면역력도 잘 유지된대요. 성취도의 면역력까지 자기 칭찬 정말 중요하겠죠?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부분 선이 좀 자연스럽네? 오늘 선 연습 안 빼먹고 잘했네? 하면서 셀프 칭찬을 꼭 해주세요. 이게 좀 어색하다 생각되면 그림 뒷장에 오늘의 피드백을 포스트잇 같은 거에 써서 붙여보세요. 이때 무조건 부족하고 아쉬운 것보다 잘한 걸 한 줄이라도 많이 쓰기. 아쉬운 점이 2개면 잘한 점은 무조건 3개 써주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잘한 게 없는데요? 하시면 그래도 완성한 거 그거 참 잘했다 라고 한번 써보세요. 가끔 다시 펼쳐보면 스스로가 대견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제가 화실 수업 때 보면 막 선 삐뚤고 삐져나간 거에 엄청 좌절하고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강의할 때 바른 방법으로 이끌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잘한 부분은 2배, 3배 더 칭찬해드려요. 10배로 하면 좀 거짓 칭찬으로 오해하셔서 2-3배 정도 진심을 담아서 칭찬을 해드립니다. 특히 혼자 그림을 시작하신 분들일수록 이 셀프 칭찬이 정말 중요하겠죠. 어색하고 조금 부끄러워도 꼭 잘한 점 칭찬하고 기록해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 4번째, 퀘스트를 설정하라.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핸드폰에 캔디 크러쉬부터 해서 방탈출, 애니팡 이런 거 엄청 깔려 있거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퀘스트를 깨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죠. 한 판 한 판 깨고 또 다음 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레벨 100, 200이 뭐예요. 1000까지 넘어가는 게임들도 전 되게 많아요. 그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스스로 작은 퀘스트를 만들어서 도전하면 그림 그리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자기결정 이론의 공동 창시자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는 도전적인 과제는 자율성과 성취감을 동시에 자극한다고 했어요. 이 이론에서는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을 충족함으로써 내적 동기가 촉진되고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능감이 바로 적절한 난이도의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족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정한 작은 과제를 달성하면 그 성취감이 동기가 돼서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레벨업 하듯이요.
그리고 처음에 말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자율성과 이 유능감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큰 내적 동기를 유발한다고 해요. 이렇게 내적 동기가 계속 생겨나면 그림 그리는 게 점점 좋아지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이상 숙제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죠. 5분 안에 내 주변 물건 3개의 스케치해보기 같은 간단한 퀘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리려면 완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빠르게 특징을 잡아내서 그려야겠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파란색만 사용해서 그리기처럼 도구로 제안을 만들거나 직선만 사용해서 그림 그리기처럼 과제를 하나 만들고 시작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새에 한정된 방법 안에서 고민을 해보게 되고 손으로 표현하면서 내 그림에서도 아주 새로운 느낌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만약 오늘 동그라미만 사용해서 그림 그리기 퀘스트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그리실까요? 저라면 동그라미로 포도 한 송이, 포도알 동그랗게 그리고 동그라미로 막 채우고 가지도 스프링 모양 만들어서 채울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나만의 퀘스트 꼭 만들어서 도전해보세요. 저도 입시미술 할 때는 남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데다가 대학 못 가면 인생이 잘못되는 것 마냥 목숨 걸고 그림 그렸던 것 같아요. 그 탓인지 오히려 대학 가고 나서는 좀 갈피를 못 잡고 수업도 부담되고 마음에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림을 더 편하고 재밌게 그릴 수 있게 된 방법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교수님이 꽃 언제까지 그릴 거냐 하실 정도로 꽃이 좋아서 꽃을 정말 많이 그렸어요. 결국은 그 꽃과 제가 공부한 전통 건축을 합쳐서 졸업작품 내고 좋은 평가도 받았고요. 또 나중에 꽃 드로잉 책도 내게 되고 작품도 그리고 또 판매하게 되고요. 또 펜을 사용하면서 저에게 맞는 펜화라는 장르를 발견해서 지금 작가라고 불리고 많은 분들께 그림을 알려드리는 날도 왔고 수업뿐만 아니라 개인 작품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과제를 저한테 계속 주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칭찬했던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조언만 있고 제 스스로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일을 이렇게 좋아하고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늘 영상에 담은 이 방법들로 그림을 그려 나갈 거랍니다. 정말 그림의 글자도 몰랐던 저에게도 도움이 된 방법들이라 여러분도 꼭 하나 실천해 보시고 결과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림 여정에 아주 작은 즐거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림 그리기가 좋아지고 즐겁게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영상으로 도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한테도 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